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기차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내 자산의 70%가 사라져버린 투자자들의 이야기요. 이게 바로 LG화학 주주들의 얘긴데요. 이들의 엄청난 분노를 일으킨 물적 분할 사태. 오늘 그 전말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황제주라고 불렸던 LG화학. 모두가 정말 장밋빛 미래를 꿈꿨는데 불과 1년여 만에 주가는 그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니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타임라인이 바로 그 충격적인 반전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 숫자 하나가요, 이 회사의 미래를 믿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느꼈을 그 엄청난 좌절감을 정말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는 아주 논란이 많은 기업 구조 개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네, 바로 이 거대한 기업 분할. 이게 바로 그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결정이었던 거죠. 아니 대체 어떤 방식이었길래 이렇게까지 큰 반발을 산 걸까요? 물적 분할. 이게 좀 기술적인 용어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투자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현실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유명한 대박난 케이크 레시피를 가진 빵집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그 핵심 레시피만 쏙 빼서 완전히 새로운 가게를 차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원래 빵집의 주인으로 남긴 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황당하겠죠? 물론 회사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뭐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또 미래 성장을 위해서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한 아주 논리적인 5단계의 과정이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실제로 일어난 일과 투자자들이 이건 당연히 우리 권리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 한마디가요, 당시의 투자자 커뮤니티 전체에 퍼졌던 그 배신감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근데 말이죠, 이 문제가 단순히 LG화학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중복상장 딜레마라고 불리는 한국 주식시장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랑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 이 그래프가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보세요. 한국의 이런 가치훼손형 중복상장 비율, 다른 주요 시장이랑 비교하면 거의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바로 이런 관행 때문에 알짜 자회사는 따로 상장하고 모회사의 가치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기업들이 재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인 거죠. 결국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 연금 포트폴리오 수익률까지 갉아먹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인 셈입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을 그냥 넋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정말 전례 없는 주주 행동주의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안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 문제라고 지적한 거죠. 개인 투자자들 사이의 분노는 정말 들끓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회사의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목소리가 막 터져 나왔죠. 이 움직임이 개인 투자자들 선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 같은 정말 거대한 기관 투자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기업을 향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졌습니다. 이렇게 거센 반발이 결국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기업 철학에 정말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LG는 핵심 사업을 쪼개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택했잖아요. 반면에 메리츠 금융은 정반대였어요. 자회사들을 오히려 합쳐서 중복상장 문제를 아예 뿌리 뽑고 주주 가치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결과요? 시장은 주가 급등으로 바로 화답했죠. 물론 주주들의 이런 압박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LG도 부랴부랴 배당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이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임시 방편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LG 경영진은 딜레마에 빠진 거죠. 당장 주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압박과 회사의 먼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 이 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 싸움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거대 기업들은 마침내 함께 부를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될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은 언제나처럼 부스러기만 손에 쥐게 될까요? 이 결과가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기업 지배 구조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